긴장. 이 한 단어가 유독 가슴에 꽂힌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미국 생활을 꿈꾸던 시절 누군가는 자유의 나라라며 동경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자유보다 먼저 다가오는 건 늘 마음을 조이는 긴장감이더라고요. 20년 전 현직에 있을 때 기회가 닿아 뉴욕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영어가 조금만 막혀도 마음속에서부터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상대가 무슨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가면 나도 모르게 표정도 굳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아침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인 노인분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했어요. 335 모여 계시긴 한데 표정은 어딘가 겉도는 느낌이랄까요. 말을 걸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멀리 미국 사회와는 더더욱 단절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이민의 현실이구나.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뭔가 더 큰 꿈을 찾아서 가지만 결국 나이 들면 소속감 없는 삶의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한때 영주권을 받아 눌러앉는 걸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바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려 맛집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이게 진짜 은퇴 후 삶의 행복 아닐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례 1 미국의 자유를 쫓았던 58세 이민자 이야기. 얼마 전 미국으로 이민 간 지 25년이 된 58세 한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무조건 자유, 성공 이런 키워드가 인생의 전부 같았대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 식당과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대학에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가 가까워진 지금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바쁘게 살던 가게도 팔고 나니 정작 본인은 미국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 보니 지역 커뮤니티 행사도 자신 없어 못 가고 병원 예약조차 늘 막막하고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결국 매일 같은 중국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게 유일한 외출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젊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적응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 가고 싶어. 사례 2 귀국 후 인생 2막을 즐기는 67세 노부부 이야기. 반면 제 지인 중에는 미국에서 30년을 살다가 67세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부부가 있어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답니다. 한국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두려웠대요. 그런데 딱 6개월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민센터 문화 강좌에서 노래 교실을 듣고 요가 수업도 다니고 매주 같은 동네 친구들이랑 점심 모임도 생겼대요. 이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밥 먹고 2차로 카페 가는 문화라더군요. 미국에선 차 마시는 게 습관이라도 이렇게 수다 떨면서 디저트까지 즐기는 문화는 없었다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사례 3 호주에서 돌아온 61세 한인 여성 이야기. 호주에서 15년을 살고 돌아온 61세 여성분은 호주를 떠나올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오니 한국만큼 시니어가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지하철도 무료, 병원도 싸고 빠르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을 땐 영어가 되더라도 문화 코드가 달라 내 말이 진짜 100% 전달되고 있나? 이런 불안이 늘 있었다는데 한국에선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면서도 시장 가서 채소 고르면서도 은행 가서도 모두가 친구 같고 편안하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늙어서는 편안한 게 최고야. 결국 내가 나로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게 답이었어.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에서 소속감의 가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보다 소속감에서 온다고요. 젊었을 땐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나라가 목표지만 은퇴가 다가오면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저명한 노년학자인 로버트 와이싱크 교수는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친밀한 관계의 유무로 결정된다. 언어적, 문화적 소속감이 약할수록 노년 우울증과 불안감 비율이 급증한다.
공간의 자유보다 마음의 자유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언어로 대화하며 살고 싶은가? 돈도 중요하고 의료 체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건 내가 속해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긴장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살기. 마무리하며 저도 귀국 후 친구들과 맛집 다니고 가끔 시장 돌며 점심 반찬거리 고르고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수다 떠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20년 전 뉴욕 공원 벤치에서 봤던 그 겉도는 표정의 노인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은퇴 후 어디에서 살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꼭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가장 긴장 없이 숨 쉴 수 있는가?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은퇴 후 어디서 살까? 실전 가이드 전문가적 현실 팁?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은퇴 후 어디서 살지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결국 핵심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1. 생활비. 2. 의료 접근성. 3. 언어문화 적응력. 하나씩 현실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1. 생활비. 한국과 미국의 체감 비용 차이. 많은 분들이 미국이 물가가 싸다 혹은 한국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삶의 방식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65세 은퇴 부부는 한 달에 약 3,500만 4,500달러 하나 45만 600만 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도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 공과 금식료품비, 외식 교통비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반면 같은 부부가 한국 수도권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에서 살 경우 월 200만 25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더 쓰려면 끝도 없지만 집이 있고 과한 사치를 안 한다는 전제라면 한국의 대중교통, 저렴한 식료품, 저렴하고 빠른 의료체계 덕분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현실 팁? 은퇴 전 3개월 단위 여행 연습을 해보세요. 미국, 한국, 동남아 중 고려하는 지역에서 3개월 살아보며 실제 비용을 엑셀에 기록해보면 막연한 환상이 아닌 구체적 수치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한복판과 경기 외곽, 지방 소도시의 체감 물가는 최대 2배 차이 납니다. 사는 지역을 조금만 바꿔도 은퇴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의료 접근성. 은퇴 후엔 병원이 곧 삶이다. 미국에 살던 한 72세 한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병원 다닐 수 있겠네. 왜일까요? 미국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 예약을 잡아도 일주일 한 달 기다리고 진료비는 보험을 써도 5만 100달러 613만 원, 보험 안 되면 기본 20만 300달러 2740만 원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동네 의원 기본 진료비가 3, 5, 0원, 종합병원도 몇만 원 수준이죠. 건강검진도 미국에선 몇백만 원이지만 한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팁? 귀국 전 한국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확인하세요. 2년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관절염 관리가 필요한 분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을 거주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 비용 절감에 직결됩니다. 3. 언어문화 적응력. 노년의 외로움은 말에서 시작된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호주와 캐나다에서 은퇴를 맞은 60대 후반 한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해도 늘 불안해. 마음을 100% 표현할 수가 없어. 사실 언어를 잘하더라도 문화 코드가 다르면 대화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농담도 문화가 다르면 상처가 되거나 공허하게 들리죠. 반대로 한국에선 시골 시장 가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은행 창구에서도 사람 사는 정이 오갑니다. 현실 팁? 귀국 전 온라인 동호회나 카페 모임을 미리 가입해 두세요.
귀국 즉시 참여하면 관계망 형성이 훨씬 쉽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평생 살아갈 경우 반드시 한인 커뮤니티가 큰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외로움은 건강보다 더 빨리 삶을 소진시킵니다. 추가 전문가, 팁 귀국과 이민 결정을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단계 자기 질문법을 공유드립니다. 1. 감정 체크.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살고 있나? 그리고 그 긴장에 아직도 적응하고 싶은가?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가? 2. 재정 체크. 내 은퇴 자금으로 지금 사는 곳과 돌아갈 곳 중 어디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3. 관계 체크. 마지막 10년 내가 외출할 때 반갑게 맞아주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은퇴는 재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전망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긴장 없이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사는 것.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언어로 대화하며 가장 편안했나요? 그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 방향이 되어줄 겁니다.